우리는 영어인 퍼플과 바이올렛을 모두 보라색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퍼플과 바이올렛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안녕하세요. 색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루는 칼라만 씨입니다. 저는 컬러를 공부하고 있지만 퍼플과 바이올렛의 구별을 매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구글링도 해봤는데 신기한 사실은 영어권 원어민들도 이 둘을 헷갈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차이점을 역사적 어원과 과학적 접근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퍼플은 좀 더 붉은 계열에 가까운 보라색이고 바이올렛은 좀 더 푸른 계열에 가까운 보라색을 일컫습니다. 둘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보이시죠? 이 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어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라색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퍼플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 포르프라, 라틴어 푸르푸라를 거쳐 현재 퍼플이라는 단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포르푸라는 기원전 1500년 정도에 고대 페니키아인들의 역사에서 보라색 직물을 염색할 때 썼던 뿔고동의 분비물색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도시의 이름을 딴 티리엄 퍼플이라고 불리죠. 고대에는 이 보라색 한 스푼을 생산하려면 25만 마리의 뿔고동을 죽였어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근대인 1850년대 전까지도 보라색을 생산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왕족들이나 귀족들만 사용하는 굉장히 귀한 색이었죠. 이 퍼플에 대한 역사는 따로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이제 바이올렛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이올렛은 보라색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비올라, 프랑스어의 비올레, 비올레트라는 단어를 거쳐 지금의 영어에서 쓰는 바이올렛이라는 단어가 탄생되었습니다. 바이올렛은 바이올렛 꽃에서 그 색의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이 꽃 이름이 어떻게 바이올렛이 되었냐에 관해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우스가 이오라는 아름다운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이 아내인 헤라에게 발각되자 제우스는 이오를 보호하기 위해 암송아지로 변하게 합니다. 이오는 헤라의 의심을 사며 갖은 곤혹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제우스는 송아지가 된 이오를 위해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을 피우게 하는데 바로 이 꽃이 이오의 이름을 따서 바이올렛이 되었다라는 설입니다. 참고로 보라색은 그리스어로 이오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화학 성분인 요오드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오드의 증기가 보라색이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는 이 두 생명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 두 색의 좀 더 정확한 차이점에 대해 과학적인 설명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혹시 UV라는 말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선크림을 구매할 때 자외선 차단 지수 SPF를 보죠. 여기서 좀 더 아시는 분은 정확하게 UVB를 얼마나 차단하냐까지 보실 겁니다. 이 UV는 우리말로 하면 자외선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울트라 바이올렛에서 따온 약자입니다. 이 자외선은 울트라 바이올렛일까요? 울트라 퍼플은 될 수 없을까요? 우리는 빛의 파장을 통해 전자기 스펙트럼 안에 가시광선에서 빨주, 노초, 파남보라는 색의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장파장일수록 더 붉은 계열 쪽으로 가서 그 마지막 색으로 빨간색을 볼 수 있고 단파장일수록 푸른 계열 쪽으로 가서 그 마지막 색으로 보라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파장 끝을 더 지나가면 인간이 볼 수 있는 마지막 색인 보라색을 초과했다라고 해서 울트라 바이올렛이라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 가시광선에서 엄밀히 말하면 퍼플이라는 컬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퍼플은 붉은 계열이 섞인 보라색이라고 했죠. 가시광선으로 보면 붉은색은 장파장 쪽에 있는데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은 에너지 파장의 순서이기 때문에 장파장의 색은 단파장의 색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붉은 계열의 퍼플이라는 단어 대신 푸른 계열의 바이올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대신 우리 시각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범위를 감지하는 세 가지 유형의 원추세포로 색을 봅니다. 정확히는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을 감지하는 거죠.
이 원추세포는 각각 하나의 파장만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혼합된 파장들도 감지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지는 가산 혼합의 원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세포는 퍼플이라는 색을 볼 때 빨간색을 감지하는 세포와 파란색을 감지하는 세포가 함께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붉은 느낌이 나는 보라색이 되는 거죠. 결론을 다시 내보자면 가시광선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색의 범위를 빛의 파장에 따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범위에서는 바이올렛만 존재하지만 인간의 시각세포는 그 빛의 파장들을 혼합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올렛뿐만 아니라 퍼플이라는 색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퍼플과 바이올렛의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가셨나요? 보라색에 관한 이야기가 더 다양한데요. 다른 컨텐츠를 통해 보라색과 관련된 역사, 문화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차차 가져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흥미로운 색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